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업종을 다변화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 유옥현 본부장을 만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65번째 초대 손님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 유옥현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쏟고 있는지 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도 개선 건의를 위해서 조사나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이나 공동사업 추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지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금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기금 운영이나 그리고 또 소상공인 공제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판매에 대해서 많은 애로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공공구매를 위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나 아니면 청년 인턴 그런 사업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SSM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지고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대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손에 꼽을 만한 사업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상반기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에서는 일단 현장에 대한 어떤 경영 환경 및 애로 발굴을 위해 가지고요. 일단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라든지 그다음 중소기업 인식도 그리고 해난 애로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20여 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또 지방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부산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을 초청한 그런 간담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기금을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천여 건 한 328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한 1000여 건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하고 청년 인턴 지원을 위해 가지고요. 그러한 사업들 한 1,500명 정도 저희가 또 고용 촉진을 시켰습니다. 올 들어 각종 이 경제 지표를 보면은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만은 그 반면에 그 아직도 어렵다는 뭐 이런 기대 반 우려 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도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중소기업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사업이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활력을 회복하고 그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이제 그 현장 중심의 그 에러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요. 그 중소기업 동향조사라든지 또 그 지자체장 및 그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 그 노사합동 워크샵, 그다음 뭐 소상공인위원회, 가압승계 등을 개최해가지고요. 그 지역 경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리고 사기 진작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가지고요. 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440억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 그 소상공인의 그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도 그 소상공인 공제사업기금은 한 1,200명 정도 그 가입을 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 3대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그 인력난에 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 고용하고 이제 청년 인턴도 1,500명 정도 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그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그 중소기업 제품 그 구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직접 생산 확인을 그 한 2,500여 건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공공구매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그 위반 신고센터도 그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 때 이제 제일 그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그 경영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연수 지원을 위해 가지고 그 지원 시책 설명회 그리고 또 핵심 직무 교육 등도 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중소기업 그 동향을 파악하고 또 각종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 게 또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그 최근 그 부산과 울산 지역 그 중소기업 동향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그 부산 울산 지역의 3월 경기 전망을 보면요. 그 2월 대비해서 그 4.2포인트 증가한 97.6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자신감은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최근에 이제 그 그리스성 남부 유럽 국가의 일부 국가에서 그 유발하는 어떤 재정 부실 등에 의해 가진 뭐 세계 경기가 이제 재침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전체 경기가 지금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 산업이나 자동차 부품 등 이제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비수기 업종도 이미 이제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내수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 살아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그 조선 산업이 이제 계속 침체되고 있고 또 하여튼 급감한 그 조선 수주가 여전히 그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영향이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산업이나 그 연관 산업 쪽으로 아직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올해도 좀 경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이렇게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애로사항을 나타내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를 토대로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드신다면 어떤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 그 제일 그 애로사항을 밝히는 것은 내수 부진,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업체 간 과당 경쟁, 그리고 그 인건비 상승 등을 지금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그 지역 중소기업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내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 위기를 극복한 거는 결국 그 정부의 재정 집행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어떤 지금 그 여전히 그러니까 그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공공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공사형 자재에 이제 직접 그
구매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야 진짜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 시장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그 강화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전시장이라든지 박람회에 대해서 좀 그 참가 지원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특히 그 해외 인증이나 아니면은 그 시장 정보에 대해서도 좀 실시간으로 제대로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보면 업종하고 지역 간의 그 경기 그 어떤 회복의 체감 속도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이제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충액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라든지 어떤 신용 보증에 대한 어떤 이제 기한 연장의 만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그 중소기업에서는 겨우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만약 그 출구 전략이 실행될 경우에는 지금 뭐 개우 회복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이 다시 또 재침체에 빠질 우려가 높거든요. 그러면 또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내년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 유보를 하고 특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현장 중심의 어떤 중소기업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 뭐 업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그 신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그 비교적 그 조선 기자 잡지들이 뭐 풍력 사업을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동안 그 신발이나 그 목재 산업의 어떤 그 부침을 지켜봐오면서 그 조선 기자재 산업의 어떤 그 지금 뭐 급격한 그런 확대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떤 그 불황에 대한 대비책을 그 소홀히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량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어떤 그 조선기자재 쪽에서 풍력 발전 부품 쪽으로 그 사업 다변화를 그 도모함으로써 위기를 그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특히 그 부산의 그 대표적인 기업인 그 태웅이나 그 현진소재, 그 평산 등이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조선기자재 부품이나 아니면 그 풍력 발전 부품이 어떤 그 제조 공정이나 원리가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점이 아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풍력 발전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시장이 지금 공급 과잉 상태에 있고요. 또 중국과 어떤 그 가격 경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속 경쟁을 위해서는 아마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최근 그 세계적으로 그 원전 산업이 새로운 그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이제 원전을 수주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는데요. 그 특히 부산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인근에 그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다음 그 대기업 원전 플랜트 관련 기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근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조선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 발전 부품 쪽으로 그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면은 아마 계속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 들어서도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가장 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뭐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지역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부울지역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그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지역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앙회 차원에서 3월 8일 날 그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와 같이 그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그 출범시켰고요. 그다음 그 중소기업 고용 증진 대책, 그 인프라 구축, 그 제도 개선 등 그 일자리 창출 과제를 총망라한 그 중소기업 2만 명 그 일자리 창출 248 프로젝트를 그 발표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저희 지역본부에서도 그 고용 창출 핵심 주체인 그 중소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부산시
지방 그 노동청 등과 공동으로 그 부산강력권 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그 구직자 취업도 도울 계획이고요. 또 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하고 그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청년 실업자도 그 구직 그 청년 실업난 문제도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고요. 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점진적으로 그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그 신규 일자리 창출에 그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 공제사기금 그 대출 금리를 금년도에 그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녹색 산업이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산업계에 이렇게 새로운 뭐 화두로 거대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반면에 그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 뭐 녹색 산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중소기업들이 녹색 산업 시대에 이 주역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중소기업들 스스로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그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신을 탄 고효율화나 에너지 절감이 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에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또 작년 8월에 저희들이 그 지역 중소기업을 어떤 녹색 성장 산업에 대한 그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바이오나 태양광, 풍력 등 그 녹색 성장 산업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한 7% 수준에 머무르고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대와 그 신사업 진화의 필요성 때문에 그 녹색 성장 산업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은 그 대부분이 이제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뭐 어차피 앞으로 녹색 산업을 그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 기술 개발이나 그 자금 지원을 그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장 조사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그리고 세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녹색 산업 등 그 새로운 산업으로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 기업의 그 지속 성장을 위한 그 필연적인 선택임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이제 산업 동향을 주시하면서 핵심 기술도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그 주력해야 했던 지속 경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 국내는 물론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산과 울산 지역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국제적인 경쟁력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이제 신발 섬유 합판 같은 그 노동집약지업 제조업이 발달했고요.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화학 등 중공업 위주로 그 우리나라 공업화를 선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그 수산가공업 같은 해양 관련 산업의 집적화로 이제 그 산업을 그 선도해 가고 있고요. 울산은 이제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지금 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중소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을 그 100으로 볼 경우 그 지역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형은 80%대, 그 생산 중점인가 단순 하청형은 그 75% 수준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기술 개발이나 그 R&D 투자 그런 부분에서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그 경제단체의 장으로서 뭐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그것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경기 호전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그 지역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경기 회복 온기를 전혀 뭐 체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지역본부에서는 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위기 이후에 그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현장 지원에 그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 자생력 확보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제2중앙회는 그 슬로건으로 중소기업 땀방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입니다를 정하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지난 1967년도에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30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21세기 창조적 성장 엔진으로서 혹은 국민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시가 옛 신발 산업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지역 신발 브랜드를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로 키우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진 만큼 그 출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업체 가운데 아웃도어 생산업체인 트랙스타의 경우 발빠른 행보로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등산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데서 처음으로 워킹화를 신제품으로 내놓은 데다가 해당 제품은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세계적인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최초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제품의 기술 수준은 신발의 기능과 디자인의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신발의 미래 진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신발들은 보면 이 족형은 그냥 잘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의 발에 가장 근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희들하고 틀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때문에 이 회사는 올해를 기점으로 5년 안에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상품 론칭을 앞두고 개최한 봄, 여름 신상품 품평회 자리에서는 이 같은 의지를 엿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발이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동시에 런칭을 하는데 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 평가를 받고 판매도 잘 되고 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으로 과거 신발 산업도시 부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부산시의 의지와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지역 신발업체들의 땀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